오후 3시. 최광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녀 서연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지만 손놀림은 능숙했지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익힌 솜씨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머리 예뻐? 그럼 우리 서연이가 제일 예쁘지. 광수는 손녀의 볼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서연이가 깔깔 웃었지요. 노원구 중계동 30평 아파트. 3대가 함께 사는 이 집은 광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지요. 광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하려면 2시간 남았습니다. 안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아내 순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지요. 여보, 서연이 목욕은 시켰어요? 아직이요. 조금 있다가 시킬게요. 순자는 오른쪽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였지요. 광수는 그날 이후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광수의 하루는 바빴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내를 씻겼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서연이를 깨웠지요. 며느리가 출근하면 손녀와 하루를 보냈습니다. 점심 준비, 빨래, 청소, 서연이 놀아주기, 저녁 준비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였지요. 사랑하는 손녀였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배고파. 그래. 잠깐만 할아버지가 사과 깎아줄게. 광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과도로 사과 껍질을 벗겼지요. 토끼 모양으로 깎았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와, 토끼다. 서연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광수는 흐뭇하게 웃었지요. 30년 교직 생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손녀를 돌보는 일도 자연스러웠지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전에는 이렇게 깊이 육아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광수는 아내에게 물을 갖다 드렸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됐을지. 무슨 소리요? 우리 부부인데. 광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오늘 서연이 목욕 좀 시켜줘요. 며느리가 요즘 야근이 많아서. 그래야겠어요. 동네 목욕탕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겨줄게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수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가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지요. 광수는 손녀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성을 쌓았습니다. 참 평화롭구나. 광수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손녀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지요. 오후 5시 3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한숨을 쉬었지요. 저 왔어요. 수진아, 고생했다. 저녁 다 됐으니까 먹어라. 감사합니다. 수진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광수는 찌개를 한 그릇 떠서 건넸지요. 수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광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오늘 서연이 데리고 목욕탕 갔다 오려고. 내가 피곤할 것 같아서. 아, 네, 감사하죠. 어머님이랑 가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몸이 불편하시니까. 내가 데려갈 거다.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광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님이요? 응, 왜 그러냐? 수진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광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그게 서연이가 여자애잖아요. 광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단지 손녀를 목욕시키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지요. 광수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손녀를 씻기는 것이 무슨 문제일까요? 며느리의 입이 열렸습니다.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님, 그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광수는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지요. 뭔가 심각했습니다. 왜 안 돼? 내가 30년 동안 애들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라요. 수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광수는 답답했지요. 그게 뭔데? 말을 해야 알지. 서연이가 여자이니까요. 남탕에 데려가시려는 거잖아요. 광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겨우 2살인데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광수는 깜짝 놀랐지요. 며느리가 이렇게 흥분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러니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도와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니라는 거야? 광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수많은 학부모를 만났지만 이런 오해는 처음이었지요. 옛날에는 5살, 6살도 아빠랑 목욕탕 갔어. 나도 내 딸들 그렇게 키웠고. 지금은 옛날이 아니라고요.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지요. 아버님, 남탕에 어린 여자애가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광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손녀를 지키는데. 지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죠.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손녀 목욕도 못 시켜. 광수가 식탁을 탁 쳤습니다. 그릇이 덜컹거렸지요. 안방에서 순자가 불렀습니다. 여보 수진아, 왜 그래요? 하지만 두 사람은 듣지 못했습니다. 대치 중이었지요. 목욕을 시키시려면 집에서 시키세요. 왜 꼭 목욕탕에 가세요? 목욕탕이 더 깨끗하잖아. 때도 밀어주고. 그건 제가 퇴근하고 시킬게요. 내가 얼마나 피곤한데.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는 거잖아. 그 도움은 필요 없어요. 수진의 말에 광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필요 없다고. 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민호가 퇴근한 것이었지요. 거실 분위기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서연이 남탕에 데려가려고 해요. 뭐? 민호가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광수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있었지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아빠, 그건 좀... 너마저 그러니? 나는 손녀를 씻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아빠, 요즘은 안 그래요. 여자애는 여탕에만 데려가야죠. 겨우 2살인데. 광수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지요. 아빠, 나도 어렸을 땐 엄마랑 목욕탕 갔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요즘 뉴스 안 보세요? 뉴스가 뭐. 아이들한테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광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빠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남탕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요. 광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요. 순수하게 손녀를 돌보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그래, 알았다. 광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손녀 씻기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이구만. 아빠, 나는 방에 들어가 있을게. 더 이상 참견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 광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지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요? 나는 당연한 말을 한 거예요. 아빠 기분 많이 상하셨을 텐데. 나도 알아요. 근데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요. 당신은 몰라요. 회사 선배 딸이 목욕탕에서 당한 일 그 애가 얼마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는지. 무슨 일인데? 남탕에 따라 들어갔다가 이상한 남자가 계속 쳐다봤대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악몽 꿨대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응, 그래서 내가 예민한 거예요. 우리 서연이한테 그런 일 생기면 나는 평생 후회할 거예요. 민호가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빠한테 잘 말씀드릴게. 방 안에서 광수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내를 씻기고 손녀를 돌보고 밥을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편하라고, 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광수는 자신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잘못인가요? 밖에서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나와요. 같이 놀아요. 광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지요. 요즘 세상은 할아버지가 손녀를 돌보는 것도 이상하게 보는구나. 광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30년간 분필을 잡았던 손. 1년간 손녀를 돌봤던 손. 이 손이 문제인가? 저녁 7시. 광수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지요. 아니,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저녁 드세요. 배 안 고파. 아빠, 나 좀 들어가도 돼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지요. 광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지요.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아빠, 민호야, 내가 틀렸니? 아니에요. 아빠, 그럼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광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옆에 섰지요. 아빠는 잘못 없어요. 다만 세상이 변한 거예요. 세상이 변했구나. 광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민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광수는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손녀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며느리를 이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는 배워야 하는구나. 광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았지요. 평생 새벽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방에서 순자가 불렀습니다. 여보, 물 좀. 광수는 듣지 못한 척 눈을 감았습니다. 30분 후, 민호가 안방 문을 열었지요. 아내를 돌보고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며 아버지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아침은 제가 간단히 챙겨놨어요. 드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수진도 출근했습니다.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갔지요. 아파트는 조용해졌습니다. 광수는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았지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 바구니가 넘쳤습니다. 청소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치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가지 않았지요. 내가 왜 해야 하지? 광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었지만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안방에서 순자가 불렀습니다. 여보, 화장실 좀 가야 해요. 광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순자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광수는 한참 후에야 무거운 몸을 일으켰지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안해요. 조금 늦었네요. 순자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화장실로 데려갔지요. 돌보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어제 일 때문에 속상하죠. 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들었어요. 수진이 말이 좀 심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요. 당신 표정 보면 알아요.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광수는 고개를 돌렸지요. 나는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잘못 없어요. 그럼 왜 나한테 그래요?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일 다 하고, 서연이 돌보고, 당신 간병하고. 내가 뭘 더 해야 해요? 여보, 이제 지쳤어요. 정말 지쳤어요. 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지요. 오후 1시. 광수는 점심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지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아빠, 점심 드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어제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아빠, 나는 낡은 사람이야. 요즘 세상을 모르는 늙은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손녀 하나 제대로 돌볼 줄도 모르는데. 광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지요. 오후 3시.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를 데리러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광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서연이 픽업 부탁드려요. 나는 못 가. 네? 왜요? 며느리 너가 필요 없다고 했잖니. 내 도움. 아버님, 민호가 퇴근해서 데려가든지 해. 광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조퇴를 했습니다. 서연이를 데리러 갔지요.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를 안고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피곤했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는데 집안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버님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수진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시아버지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 6시.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집 안 분위기를 보고 얼굴이 굳었지요. 아빠는? 방에 계셔 하루 종일 안 나오셨어. 그렇구나. 민호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요. 아빠, 저예요. 들어와.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광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아빠, 밥 드셨어요? 먹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알았지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다니까. 괜찮지 않아요. 아빠 표정 보면 알아요. 민호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저희가 아빠한테 너무 많이 기댔어요.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앞으로는 제가 더 도울게요. 수진이도 그렇게 하겠대요. 광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필요 없어. 너희끼리 알아서 해. 아빠, 나는 이제 손 떼겠어. 며느리 말대로 필요 없는 도움이니까.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느껴졌지요. 아빠,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나는 정말 지쳤어. 광수가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엄마 간병하고, 서연이 돌보고, 집안일하고.
아빠,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 못 들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아? 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내 선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민호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광수는 아들 품에서 울었지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밤 10시. 광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안방에 있었지요. 서연이는 잠들었습니다. 광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지요. 요즘 육아 방식. 여자아이 목욕탕 몇 살까지. 남탕 여자아이 위험.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광수는 하나하나 읽었지요. 목욕탕에서 여자아이를 촬영한 사건. 성추행 사건.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들 이야기. 광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세상이었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광수는 며느리의 걱정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나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랐어. 다음 날 아침, 광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아내를 돌봤지요. 조용히, 묵묵히. 민호가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지요. 놀라서 나왔습니다. 아빠, 일어나셨어요? 응. 아침 만들고 있어.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나도 할 일이 있어야지. 광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제와 달랐지요. 민호는 안심했습니다. 아침 식사. 내 식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지요. 할아버지, 어제 왜 안 나왔어? 할아버지가 좀 피곤했어. 미안. 광수가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아니야. 나도 생각 좀 했어. 그날 오후 유튜브를 봤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육아법. 민호가 찾아준 영상이었지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육아 서적을 빌렸습니다. 68세에 처음 빌리는 육아책이었습니다. 2주 후, 광수는 서연이를 집에서 목욕시켰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진이 알려준 대로. 서연아, 할아버지가 씻겨줄게. 괜찮지? 응, 혹시 싫으면 말해. 엄마 부를게. 아니야. 할아버지 좋아. 광수는 손녀를 씻겼습니다. 옛날과 다른 방식으로. 존중하며, 조심하며. 목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지요. 아버님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배운 대로 했어.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광수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저녁 식사 시간.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되게 열심히 배우시네요. 응. 늦었지만 배워야지. 대단하세요. 68세에 새로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나도 처음엔 어려웠어. 근데 서연이를 위해서니까. 광수가 손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면 나도 변해야지. 안 그러면 서연이를 지킬 수 없어. 수진이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우리 둘 다 배운 거야. 나는 요즘 육아를 배웠고, 너는 시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됐고. 민호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지요. 그날 밤, 광수는 순자 옆에 누웠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니야. 나도 배우는 재미가 있더라고. 68년 살면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대단해요.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나는 몰랐을 거야. 뭘요? 손녀를 돌보는 기쁨, 며느리와 소통하는 법,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광수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나는 성장했어. 순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 정말 멋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손녀를 목욕탕에 데려가려 했다는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수 할아버지처럼 전통적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니면 수진 며느리처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과한 걸까요? 세대 간 육아 방식의 차이. 이것을 어떻게 좁혀야 할까요?